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사실상의 국가 추락하고 구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요. 8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건너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조금 시간이 빠듯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건너뛰기에는 또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방송에 왔습니다. 그래도 또 양질의 정보를 전달 드려야겠죠. 그래서 좀 늦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혹시? 네, 이것도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라는 우려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 돈은 우리가 다 내야 됩니다 진짜. 자, 외신입니다. 자, 페드의 코럴시티가 얘기를 한답니다. 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인플레이션 타겟,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도 평균적으로 2%가 돼야 된다라고 예전에 연준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조명이 되면서 주가가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스탁이 높게 열리고 있다. 지금 미증시 상승 중이죠. 뭐 노르스트롬, 뭐 얼반 이런 애들이 다 지금 실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4만 불을 넘었다. 다시 반등하고 있는 거죠. 마이닝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채굴 협의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천연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채굴을 하면 문제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 일론 머스크 씨가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분이랑 뭐 세계 부호고 이러니까 뭐 금전적으로는 불쌍해할 게 없지만 셀럽들이 감당해야 되는 짐이란 게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뭐 저는 뭐 셀럽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회피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트위터 행보를 가만히 보면 뭐 막 도지 파더다, 뭐 SNL이다 이러면서 막 올리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비트코인을 샀잖아요. 테슬라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트위터로 자연을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전기료를 많이 먹는 비트코인 채굴은 나쁜 거니까 테슬라에서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자충수를 둬버립니다. 그걸 보니까 일론 머스크 씨의 트위터는 개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테슬라는. 근데 했다는 건 결국엔 최근에 ESG라고 하죠. 뭐 environmental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책임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사회공헌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대규모 자금을 굴리고 있는 펀드에 투자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충족하지 않으면 패시브 머니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슬라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뭐 그런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 걸로 좀 보여져요. 그 은행의 CEO들이 캐피톨 힐에 모인답니다. 거기서 무언가 테스티파이, 증언을 한다네요. 세넷, 상원의원에 증언을 한답니다. 크루드 오일이 엣지 하이어 상승하고 있다. 그거는 데이터도 잘 발표됐고 이란에서 석유가 공급이 돼도 그거를 수요를 해소할 만한 수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저 지금 가상화폐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됐다. 예, 지금 돌파구간 매수를 좀 했습니다. 자, 내신입니다. 비트코인 65% 캐는 중국, 채굴 걸리면 신용불량이 낙인이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가상자산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검은 돈들이 유출된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채굴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채굴을 줄이면 저번에 언급했다시피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다. 약간 환경은 그렇게 조성된 겁니다. 위안화 가치가 3년 만에 최고다.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이거는 중국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 투자되는 돈이 많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외화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중국은 제조국입니다. 수출을 많이 해요. 근데 위안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그 내수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 수출 업체들이 위안화로 환전했을 때 별로 못 받는 거죠. 농심 오뚜기 삼양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다. 라면값 인상 만지작. 지금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라면값은 건들면 안 됩니다. 서민들의 그냥 약간
부자들한테는 그냥 간식 같은 거지만 서민들은 이게 생계인 분들도 있어요. 소주, 라면 이런 거는 올리면 버스비 이런 것도 올리면 진짜 난리 납니다. 예, 근데도 올리겠다라는 거죠. 왜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뒤에서 얘기해 보시고요. 개인 투자자의 약해진 체력이 현재 개인의 힘으론 증시 견인이 어렵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이 증시를 부양한 것 같죠. 절대 아닐 겁니다. 외국인 기관이 봐준 거예요. 예, 봐준 겁니다, 진짜. 걔들 어금니 깨물고 팔았으면 개인 돈 60조, 뭐 투자자 예탁금 뭐 60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냥 뭐 100조 던져버리면 뭐 그걸 받아낼 수 있겠어요, 개인이? 그냥 약간 작년은 점진적인 상승을 불러오면서 개인들의 자금을 이끌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폭락 원인은 B2 레버리지 최대 100배 이거는 예, 그 코로나 사태 때 한국 증시건 뭐 미국 증시건 글로벌 증시건 변동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 ETF 그 다음에 뭐 QQQ 이런 것들 레버리지 투자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다 빅스 같은 게 있죠. 변동성 지수에 투자해버리고 이러니까 막 그냥 방향이 두 배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버렸다. 훨씬 많이 떨어져 버렸다. 그 얘기가 지금 가상화폐에도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바이낸스 가면 막 숏, 롱 이런 거 막 하고 있죠. 오늘 온쉐어가 발표됐는데 예측치가 좋게 나와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금요일은 지표 발표 일정이 없어요. 중요한 거. 자, 오늘 뭐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양자암호통신 제가 저 집중하고 있었는데 별로의 반응이 없었어요. 네. 양자암호통신에 대한 관련주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도 올렸어요. 네. 걔들은 반드시 슈팅을 줍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계속 째려만 보고 있어요. 네, 율라가 다가오고 있고요. 여기서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은 반등 중입니다. 데드캣 바운스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는 그래요. 밀크는 급등시 청산했습니다. 네, 청산하고 지금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들어갔어요. 오늘 알 수 없는 좀 급등을 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혼자. 네, 그런 거는 못 참죠. 네, 못 참죠. 그냥 바로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꼭대기에서 청산하진 못했고요. 꼭대기를 찍고 떨어지고 반등할 때 그때 청산했습니다. 자, 매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이걸 제가 인포그래픽스로 좀 표현했어요. 애니메이션 같은 걸 넣어서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없었네요. 그래서 좀 말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개념입니다. 자, 주식 보유자가 이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 대기자가 이만큼 있습니다. 대기, 보유.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보유자들이 팔겠죠, 계속. 예, 매수자들은 팔 겁니다, 이렇게. 맞죠? 아, 헷갈리나? 예. 다시. 예. 빨리 할게요. 예. 매수, 보유한 사람들. 자, 반대다. 예. 일단 잘 봐주세요. 예. 대기자들. 자, 안 보인다. 예.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 매수 보유자들이 팔겠죠, 이렇게. 예. 얘들이 파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대기자들이 삽니다, 이렇게. 여기서. 자, 그러면 매수 보유자들의 수가 줄겠죠. 예. 줄겠죠. 그러면 얘들이 줄면서 일로 갑니다. 대기자. 그러니까 대기자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대기자 여기서 들어가지만 파는 것만큼 사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2가 줄면 여긴 1이 줍니다. 개체가. 맞죠? 근데 이 판 사람들은 다시 매수 대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2가 줄고 1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기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엔. 대기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파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하락하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이 더 많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얘들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계속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계속 줄어든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보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이렇게. 예. 대기자가 뭐 거의 뭐 관망만 하고 있는 애들만 남았겠죠. 인내심이 없는 애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인내심 있는 애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증시 주변 자금들. 급락을 하면 여기서 얘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거 들어와서 하락이 멈추죠. 그러면 파는 애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팔 사람이 없고 살 사람만 가득하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투매가 발생하면 절대 투매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투매라는 건 여기서 마지막까지 남은 애들이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기 뭐 완전 콘크리트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냥 강성주주들 절대 안 팔어. 예. 절대 안 팔고 평단가도 낮은 애들입니다. 모든 종목에서. 얘들은 안 팔겠죠. 야, 그냥 배당이나 받지 뭐. 난 어차피 2000% 수익이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자, 그래서 이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면 항상 반등한다. 예. 제가 항상 집중하고 있는 로직입니다. 제가 투매가 발생하면 오히려 즐거운 거죠. 예. 제가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투매가 나오면 즐거운 겁니다. 근데 이게 100% 통용되지 않는 게 악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만의 악재요. 시장은 이게 통합니다. 시장은 통하는데 종목이 악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거래 정지돼 버려요. 예. 이런 거는 다른 케이스니까 항상 재무제표라든가 전환사채 발행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종목에. 안 그러면 거래 정지돼서 묶여버려요. 그런 게 티가 안 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그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뭐 뉴로스인가 뭐 그런 종목은 예. 전혀 재무제표나 이런데 위험한 게 없었는데 갑자기 예, 이상한 소식이 떠서 거래 정지 당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 매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삼양 농심 애들이 라면값 올린다고 했잖아요. 자, 가진 자. 사실 삼양 농심 애들 뭐 브랜드 이미지는 약간 라면 만들고 싸 보이지만 거기 CEO는 엄청난 부자죠. 거기 임원들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다 가진 자겠죠. 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기가 있어요. 뭐냐? 전가하는 겁니다. 예. 전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부담을 전가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모든 경제 상황에 통용이 됩니다. 떠넘기기를 하는 거죠. 떠넘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격 조정 안내, 탐앤탐스 커피. 예.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연 진심일까요?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가격 올리면 안 되겠죠. 예, 진심이 아니죠. 탐앤탐스 커피는 고객님의 편의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가격 인상 안내문, 인건비가 올라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매점, 커피, 최근 2년간 인건비, 식자재비 인상, 부득이 식비를 인상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바랍니다라는 진짜 이런 이상한 어법은 대체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가 맞죠. 바라긴 뭘 바라. 바라고만 있어야지 왜 올려. 아무튼 예,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무언가 인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자 증세를 한다. 월 임대료를 올린다. 예. 종부세를 올린다. 원자재 값이 상승했다. 금리를 상승시킨다. 이러면 고스란히 빈자들의 몫입니다. 자, 부자 증세를 한다. 예. 종부세를 낸다. 월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라고 하면 그것들 다 엎쳐가지고 전세에 넣어버립니다. 월세에 넣어버립니다. 그냥 인상시켜버려요. 아, 종부세 올라서 전세 올려줘야겠어요. 다 이런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원자재 값이 올랐으면 니들 수익을 줄여야지 우리 보고 돈 더 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빈자들, 약자들이 돈을 더 내고 살아야 돼요. 부자들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가를 해버려요. 뭐 세금이 올라요. 그러면 아이고 부자들 세금 많이 내겠네. 어이 꽃이다 박수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걔들은 고스란히 빈자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냥 계속 부자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자님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원자재 값이 오르면 석유 석탄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전기료가 상승합니다. 전기료가 상승. 한국전력 상승세죠. 예. 전기료가 상승하면 우리가 전기세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돈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전력으로 해지해야 된다. 한국전력 백지 좋죠 지금. 예. 한국전력 하면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면 한국전력. 이거는 공식입니다. 예. 이거는 국룰이에요. 국룰. 예. 해외로 진출도 해야 됩니다. 자, 한국 증시의 숨은 호재가 퇴직기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퇴직금이 몰려온다. 시장은 현재 열광 단계다. 탐욕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버스를 들고 오랜만에 인버스를 들고 있죠. 예,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방향이 너무 상하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어디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겁니다.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등락도 있겠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밀크를 매도했죠. 밀크 매도했고, 예, 얘도 단기간에 엄청나죠. 예, 살아 있습니다. 하나투어 호텔신라가 제가 살 때만 해도 오호 참 지금 여행원 망했고 지금 도산하고 뭐 하나투어 문 닫는다는데 아 그 유튜버 양반 진짜 왜 그러십니까? 라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어요. 메일로도 대체 그 종목들을 왜 사냐? 호텔신라 왜 사냐? 지금 뭐 2차 전지 이런 게 날아가는데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투어 호텔신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저는 이런 거를 상상했습니다. 상상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간 이 상하방은 둘 다 손해권입니다. 예. 저 둘 중에 제가 반드시 아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수익권으로 바뀝니다. 예.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게임이죠. 아, 돌파 매매 실패했다 저거. 예. 예, 좀 지켜보다가 본전에 팔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볼 게 없네요. 예, 볼 게 없네요. 그냥 하락 추세였고요. 예, 하락 추세. 손대면 안 된다. 예, 오늘 손대면 안 되고 되게 지리한 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지리지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치게 하려는 거예요. 돈 가진 애들이. 예, 돈 가진 애들이 지치게 하려는 거다. 그 기관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기관이 ETF를 매매하는 건 매매 동향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 그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를 이루었는데 이것도 의미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 기타 법인이 좀 매수했네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아니죠. 기타 법인이 매수했다. 오늘 기타 법인이 뭘 매수했는지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제가 오늘 못 봤네요, 그건. 상승세였네요. 예, 상승세. 상승세였는데 페일러 스윙. 예, 내일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시초가 상승 후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증시 주변 자금 좀 투입되고 있고요. 미주가 다시 들어오고 있네요. 이러면 이틀 뒤에는 하락할 수 있겠죠. 예, 얘들이 청산돼야 되니까요. 시중자 잔고가 늘다 말고 있습니다. 예탁증권 담보융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이 굉장히 잘 가능합니다. 예, 대출이 아직 가능한 시장이에요. 증시에 들어올 돈이 많다는 거겠죠. 야간 선물은 상승 중입니다. 자, 미증시는 현재 상승 중이에요. 상승 중이고 한국 MSCI 펀드 지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지금 원달러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굉장히 강세예요. 예, 코스피가 잘하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금은 지금 1900달러를 넘었네요. 예, 금도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하락에 의한 그냥 반사이익이죠. 반사이익. 그래서 금은 다시 행보권으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기 보니까 2년물도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제가 퐁당퐁당으로 찍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정보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